경남 지역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경남도민 여러분, 개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신년을 맞아 더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올해를 의미 있게 시작하는 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선 1기에 이어서 민선 2기 재선에 성공한 경남체육회 김호영 회장과 함께 경남체육계의 현재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미리 많이 받으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당선 우선은 축하드리고요. 소감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경남체육인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을 합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저에게 많은 지지를 해주신 경남체육인 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민선 2기 경남체육회는 경남체육의 더 큰 변화와 더 큰 발전을 위한 그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도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체육인들의 의견을 더 많이 경청하는 겸손한 자세로 저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큰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먼저 도민들께 인사 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개인적인 소감도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재선이니까요. 어떠십니까? 지난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저 나름대로의 생각들은 지난 3년 동안 나름대로 우리 체육인들과 많은 소통을 나누었고 또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얼굴들을 함께 나누고 익히는 네. 그러한 과정에서 이번 선거가 나름 어려운 가운데서도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세상에 공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네. 것이 다시 한 번 더 저에게 다가서는 그러한 선거였다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선거가 있기 전에 저희 헬로 이슈 토크에서도 경남체육회에 대해서 한 차례 짚어본 바가 있는데 들어보니까 뭐 규모나 예산 굉장히 크더라고요. 우선은 경남체육회의 어떤 구성이나 규모 어떻습니까? 저희 경남체육회 올해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280억 원입니다. 1, 2차 추경이 진행되면은 약 한 300억 전후의 예산이 아마 확보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경남체육회는 산하단체로는 18개 시군체육회와 59개 정회원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도내에 28개 공공스포츠 클럽과 우리 경남 스포츠과학센터를 관리 운영하고 네. 있습니다. 선수 등록수와 동호인 등록수는 약 44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등록하고 선수로 활동하고 계신 분만 해도 44만여 명, 굉장히 큰 숫자인데 이런 규모의 경남체육회를 이끄는 분이 바로 김호영 회장이십니다. 초대 민선 1기 회장으로서 그간 많은 일들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 회장님께서 가장 뭐 역점을 뒀던 사업이라 하면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겠습니까? 경남체육회의 그 시대 정신의 올바른 정책 방향은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전문체육의 발전으로 이어지면서 전문체육의 발전이 곧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선순환 정책이 시대 정신에 맞는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 할 것입니다. 네. 저는 지난 3년 동안 그러한 정책 방향의 뒷받침을 위하여 제가 취임 당시 도내 7개소인 공공스포츠 클럽을 현재 28개소로 확대 유치를 하여 현재 원활히 잘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네. 또한 전문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지난 연도에 경남 스포츠과학센터를 경남에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도내 전문체육 선수들에게 양질의 훈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들을 조성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성과의 일기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민선 2기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경남체육회를 이끌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 궁금해하십니다. 어떤 계획 있으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체육은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전문체육의 발전, 이 두 축을 가지고 정책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전문체육의 어떤 발전을 위한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이 네. 건전하게 투명성 있게 진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민선 2기 저희 경남체육회는 네. 이러한 역점, 중점 정책 사업들이 하나하나 도민께 더 많이 다가서고 더 가까이에서 도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꾸준히 개발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또 하나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민선 1기 때는 코로나가 굉장히 좀 활성화된 시기였고 지금은 좀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초대 민선 회장의 취임과 동시에 코로나 장기화가 약 3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해서 그동안에 우리 관계 체육인들은 많은 어려움도 함께 나누고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큰 어떤 정책 방향을 위해서는 어떤 지나간 코로나 장기화를 한 번 더 거울 삼아서 저희들이 더 많은 생각들과 더 깊은 생각들을 함께 네. 나누면서 궁극적으로 경남체육회의 목적은 도민들의 화합과 건강을 위함일 것입니다. 네.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소통하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민선 1기 회장으로서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앞서 말씀하신 공공 스포츠 클럽 확대 유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수만 봐도 뭐 7개소에서 28개소로 늘어났다고 하니까 아마 도민들께서 체감하는 그 접근성은 굉장히 좀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반응 어떻습니까?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공공 스포츠 클럽은 경남의 경우에는 시군 지역 중심으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그리고 그 지역의 전문 체육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그러한 국가 정책 사업입니다. 해서 지난 3년 동안에 28개소로 확대 유치를 함으로 해서 101억여 원의 예산을 정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네. 지금 28개소 공공 스포츠 클럽이 각 시군에서 원활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네. 하겠습니다. 네. 아마 도민들께서 체감하는 이 스포츠에 대한 어떤 접근성도 굉장히 좀 높아졌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민들께서 더 가까이에서 더 편안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저변 확대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7개에서 28개소로 확대 유치가 됨으로 인해서 시군 우리 체육 관계인들은 많은 편리감과 접근성의 용이함을 함께 나누면서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큰 네. 기반이 조성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그 큰 성과를 꼽자면 이것도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스포츠 과학센터 유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 센터가 어떤 경남 체육의 수건 사업이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경남 체육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네. 그 왜냐 그러면은 전문 체육의 과학화를 위해서는 경남 스포츠 과학센터의 유치는 전문 체육 선수들에게는 필수 조건의 역할이었습니다. 필수 조건이다. 그러니까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스포츠 과학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우리 해주실까요? 경남에 지금 유치가 확정된 지역 스포츠 과학센터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국가 대표 선수들에게만 네. 제공되어 왔던 스포츠 과학 지원 서비스를 네. 지역에 있는 지방 선수들에게도 그것을 제공하자고 하는 정부 지원 정책 사업입니다. 네. 따라서 저희 이제 경남은 전문 체육의 강화를 위하여 어떤 스포츠 과학
어떤 기술 기반은 조성이 되어졌다 할 것입니다. 네. 앞으로 우리 동네 많은 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네. 경남의 스포츠과학 지원센터를 잘 활용을 한다면은 음. 우리 경남의 전문 체육의 발전에 큰 역할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과학 스포츠 센터를 통해서 지방 선수들이 좀 더 나은 선수로 도약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경남의 지역 스포츠 과학센터가 유치됨으로 인해서 지방에 있는 우리 일반적 선수들은 스포츠 과학 어떤 서비스 지원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여건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남의 지역 스포츠 과학센터가 유치가 됨으로 인해서 지역의 많은 꿈나무들 네. 그리고 현역에 있는 선수들에게 스포츠 과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저희 경남의 전문 체육 강화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이 센터가 일단 개소는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운영은 되고 있는 거죠? 네, 우리 경남 지역 스포츠 과학센터는 매년 정부 예산 네. 3억여 원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들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체계적으로 네. 경남에 맞는 맞춤형 어떤 활용 방안들 다시 세밀하고 꼼꼼하게 계획을 해서 우리 네. 도내의 많은 선수들이 네. 참여하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증대해 가도록 제가 앞장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가 완공이 되면 이전을 한다라고 들었는데 언제쯤 건립될 예정인지도 궁금한데 혹시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지역 스포츠 과학센터는 정부에서 심의 과정에서 경남체육회의 자가 건물이 있을 때에 네.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 근간에 조금 더 지방 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사전에 자가 건물의 준비 과정이 있는 시도에는 네. 그러한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어. 제도가 일부 개선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저희 경남 체육회에 이제 경남에 흔히 말하는 우리 경남 체육회관이 건립이 되면은 네. 거기서 이전해서 아. 새롭게 또 발전 방향을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김호영 회장께서는 뭐 정치 영역에서도 활동을 하셨지만 운동선수 출신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스포츠 인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저는 유독 그 스포츠 인권 침해 행위는 시대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어떠한 경우도 스포츠 인권 침해 행위는 이 시대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확실한 철학이었습니다. 네. 그동안에 저희 경남체육회는 경남도와 함께 스포츠 인권 침해 네. 온라인 센터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쭉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직장운동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찾아가는 인권 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경남체육회 자체적으로 인권 향상위원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그 위원회가 지금까지 상시 활동을 오.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경남체육회는 스포츠 인권 침해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과 학습의 기능들을 더 강화해 갈 계획입니다. 왜 스포츠 인권 향상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우리 자체 스포츠 인권 향상위원회는 어떤 민원들이 또는 그 필요성이 있는 대상자들이 어떤 문의를 했을 때에 네. 저희들이 찾아가면서 실질적으로 또 만나면서 현장을 확인하면서 그러한 인권 침해 예방을 네. 그 교육을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실천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방하고 또 감시하는 활동까지 하니까 스포츠 인권이 자연스럽게 좀 감시받는다는 점에서 높아질 수밖에 없겠군요. 이런 점에서 저희 아마 17개 강적시도 체육회 중에서
인권 침해 행위로 인한 어떤 사고 네. 이런 점들은 아마 저희 경남체육회가 단연 돋보이고 선도적인 역할들을 진행해 왔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남체육회장의 또 하나의 역할이 아마 시군체육회와 또 종목 단체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일 텐데 민선 2기에서는 어떤 부분 좀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저는 지난 3년 동안 경남체육회의 그 역할의 존재 가치는 시군체육회와 해운종목단체의 그 역할에 따라서 그 존재 가치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3년 동안 시군체육회와 해운종목단체 간의 수평적 소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네. 많은 노력들을 정책들을 펼쳐 왔었습니다. 그리고 시군체육회와 해운종목단체에 대하여 불필요한 관습과 통제가 아닌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네. 예산의 지원과 행정의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이렇게 펼쳐 왔었습니다. 해서 현재 저희 경남체육회와 시군체육회 종목단체 간에는 수평적 소통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는 네. 그러한 아름다운 저희 문화를 만들어 왔다.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네. 더 크게, 더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소통 문화를 더 크게 만들어 갈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민선 2기 경남체육회장 출범으로 앞으로 체육회의 독립성이 더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이 독립성 어떻게 더 확고하게 다질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부분들에서 그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난 2020년 국회와 정부는 지방체육회가 지방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면서 민간인에 의한 자율성을 보장받는 그러한 역할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을 했던 겁니다. 네. 그 이후에 또다시 정부와 국회는 민선체육회, 지방체육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하여 임의단체였던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 단체로 전환을 함과 동시에 지방정부는 지방체육회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또다시 마련을 하였습니다. 네. 해서 이제 지방체육회의 독립성의 그 여부는 네. 저는 체육인들의 몫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경남체육회는 경남체육인들에 의한 경남체육인들을 위한 독립된 지방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서 네.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하나하나 여쭈어보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되어서요. 벌써 마지막 질문 드릴 순서가 왔습니다. 민선 2기 경남체육회를 이끌 책임자이자 또 재선에 성공한 체육회장으로서 도민분들 또 경남체육을 아끼는 분들께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들이 4년마다 개최되는 올림픽의 개최 궁극적인 목적은 지구촌의 화합과 평화를 위해서일 겁니다. 아마 저희 경남체육회의 역할 또한 궁극적인 목표는 도민들의 화합과 도민의 건강을 위한 그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네. 앞으로 민선 2기 경남체육회는 도민들의 화합과 건강을 위하여 더 많이 접근하고 더 가까이에서 노력하는 그러한 민선 2기 경남체육회를 제가 앞장서서 잘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네. 큰 성원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을 목표로 4년 전 시작된 민선 지방체육회장 시대는 지난해 12월 민선 2기 체육회장 선거와 또 선출로 더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발전한 동력을 재장착했습니다.
중앙과 지역체육계에서 오래 봉사하며 체육 발전을 위해 애쓴 민간 지방체육회장의 당선이 경남 체육계 발전을 위한 도민의 올바른 선택이었음을 확인하는 개묘년이 되길 바라며 새해 첫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